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연우입니다. 네. 자, 이제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게요. 웨이에서 소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증폭이 돼요. 웨이도에서 증폭이 되고 고막이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고막이죠. 증폭이 되면 소리뼈 1, 2, 3, 3개가 있어요. 1, 2, 3, 3개가 있는데 3으로 갈수록 작아요. 큰 음파의 힘이 작은 방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증폭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달팽이관에 뼈 안에 창문을 두들겨요. 근데 이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이 차 있어요. 방 3개. 그 가운데 방에 저렇게 청각세포 4줄이 지나가요. 4줄. 청각세포 4줄이 쫙 지나가요. 그러면 저 달팽이관 하나에 한 1,300개, 1,200개 청각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공와우 하면 인공와우의 소리의 파동이 이 창문을 때려서 파동이 칠 때 가장 높이 치는 파동 위치에 있는 청각세포가 감지해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인공와우 소리의 파동이 고막을 쳐서 달팽이가 안으로 전달되면 물을 흔들어요. 물의 파동을 일으키고 물의 파동에 인공와우 파동이 생겼을 때 그 밑에 청각세포가 감지를 해서 전기로 바꿔요. 전기로. 그래서 인공와우 전기 신호가 신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전기가 흐르는 거죠. 여러분 이명 있죠? 이명. 네, 이명 어르신들은 이명 있을 거예요. 이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달팽이관은 전기가 흘러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달팽이관도 전기 흐르는 소리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게 고장이 날 때 커지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듣는 건데 이 청각세포가 청각유모세포라고 해요. 이 4줄이. 요게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사람은 재생이 안 돼요. 조류나 어류는 재생이 좀 돼요. 재생이 돼요. 근데 사람, 동물, 포유류는 재생이 안 돼요. 이게 망가지면. 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망가지면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웨이, 중이, 여기까지 망가져. 고막에 구멍이 났거나 소리뼈가 녹은 경우 이런 건 전음성 난청이라고 해서 수술하면 돼요. 수술해서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달팽이관 안이 망가진 경우, 요 청각세포가 망가졌거나 신경이 망가지면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귀가 안 들리거나 뭐가 안 들리면 전음성 난청인지 감각신경성 난청인지를 딱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요. 전음성 난청으로 고칠 수 있으면 땡큐. 근데 그러지 못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오면은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청기라든지 인공와우로 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정상 달팽이관을 보면 이렇게 청각 유모세포가 쭉 있고 신경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정상인데 망가지면 청각 유모세포가 없고 이렇게 망가지고 신경도 없어져요. 네. 이런 상태가 되면 보청기는 쉽게 얘기하면 스피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귀 안에. 소리를 크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넣어줘도 감각하는 이 세포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청각 유모세포가 중요해요. 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난청이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난청이나 거의 대부분이 청각 유모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신경들은 그런 대로 있어요. 신경이 조금만 있으면 인공와우라는 거로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인공와우는 직접 이 신경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청각 유모세포를 대신해서 여기다가 전극을 넣어서 이 신경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줄만 조금 살아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몇 퍼센트? 10% 정도 살아있으면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인공와우 수술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신경이 망가졌거나 뇌가 망가진 경우는 인공와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청의 원인은 그전에는 유전 원인이나
이제 선천적인 원인인데 유전이나 환경 50대 50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가 보험화되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체 유전자를 돌려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65%, 환경 요인은 35%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환경 요인 중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원인 모르게 안 들리는 경우인데 뭐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는 이제 그런 게 요즘에는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건 태어날 때 바이러스 검사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3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확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간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는 CMV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발현을 하기도 해요. 하여간 우리가 지금 10만 명당 152명 정도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선천적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확진을 하고 6개월 이내에서부터 재활해야 돼요. 6개월 이내. 아셨죠? 이게 중요해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가 보험화가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다 보험해주니까 다 해요. 이제는 다 하고 3개월 확진을 해서 6개월서부터 최소한 보청기를 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재활을 들어가야만 됩니다. 오늘은 소화는 이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후천적인 원인은 난청 인구수가 기하급수로 늘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지금 고령화세예요.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난청이래요. 예. 그러니까 나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도 피할 수가 없어요. 관절염, 고혈압, 난청 세 번째 질환이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어폰, 헤드폰을 너무 많이 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음성 난청이 많아졌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전부 다 소음성 난청 위험군에 속해요. 예. 총 쏘는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후천적 원인이 많다라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이 없어요. 약이. 우리가 약을 먹어서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게 통풍이나 결핵, 고지혈증 이런 거. 협심증은 약 하나만 먹으면 100% 고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치매. 저 밑에 치매는 약이 없어요. 0%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난청이 있어요.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약이 없어요. 저한테 어떤 약을 먹어야지 예방이 되느냐 그러는데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약제를 쓰는데 약제가 뭐 돌발성 난청으로 귀 나빠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 한 2주 쓰는 거 외에는 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국 보청기를 가거나 인공화우로 가야 되는데 보청기 사용률이 선진국 미국도 25%밖에 안 돼요. 4명 중에 1명.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1명만 사용했는데 급여 보청기가 한 2년 전, 3년 전 생기면서 그래도 우리도 한 25%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만큼 지금 난청이 흔해졌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언뜻 봐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피할 수 없는 이제 10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아주 흔한 질환이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청기를 하든 인공호흡을 하든 내가 귀가 나쁘다면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 표 정도는 딱 보시고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편하세요. 우리가 이걸 수는 청력도라고 해요. 내 청력.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누르게 돼 있어요. 소리를 넣어주잖아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까지 들릴 때까지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이 가로는 주파수예요. 주파수. 125, 250은 왕왕왕왕 남자 목소리는 거고요. 4천, 8천으로 삐삐삐삐 여자 목소리를 되는 거예요. 고주파, 저주파수, 고주파수. 여기서부터 작은 소리서부터 큰 소리까지 쭉 이제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정상은 25데시벨 소리에 그어져야 돼요. 요 정도에 그어져야 돼요. 요보다 25데시벨 소리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앞에 있는 분이 25데시벨이라 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25보다 나쁘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커요. 안녕. 이 정도면 벌써 40데시벨이에요. 속삭이는 정도예요. 속삭이는 정도. 속삭이는 정도. 제가 지금 이 정도 목소리 하는 거는 60데시벨 정도 돼요. 저는 직업병처럼 커요. 그래서 식구들하고 밥 먹으면 맨날 혼나요. 조용 얘기하라고. 예. 기본적으로 60, 70데시벨 이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인 대화음이 50에서 60이에요.
일반적으로 대화하면. 근데 이제 저는 60, 70 정도 하는 건데, 그래서 속삭이는 소리 정도가 25고, 우리가 대화 영역, 말소리를 잘 알아들으려면 요 500에서 요 4000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여기가 좋아야 되고 60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장 편하려면 40보다는 좋아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도 난청, 고도 난청이 되면 더 대화 영역을 못 듣는 거예요. 중도, 고도, 중고도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70dB보다 나쁘면 고도 난청인데 진공청소기 소리도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더 크면 뭐 콘서트, 공장 해머, 70dB보다 큰 소리에 계속 노출이 되면 망가져요. 아셨죠? 이거보다 크면 망가져요. 그래서 콘서트 젊은 친구들 금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밤 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한테 와요. 응급실로 오든지. 아셨죠? 이어폰을 계속 꼽으면 안 좋아요.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가 다 7, 80dB보다 시끄럽거든요. 그거보다 크게 틀어야지만 듣기 때문에 이어폰을 오래 꽂으면 안 좋아요. 귀 나쁘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25dB보다 나쁠 때 난청이라고 하고 우리가 경도에서 중고도에 끼면은 보청기를 해요. 여기 넘어가면 보청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도 난청이라고 하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인공호흡 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선이 그어질 거거든요. 우측은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검정색이나 파란색으로 그어져요. 그 병원에서 진찰 기록지를 보면 라이트는 레드가 빨간색이 그어져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어르신들은 여기에 속한데도 말소리를 더 분별을 못해요.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인공호흡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말소리 분별이 안 돼요. 왜? 뇌가 녹슬어서, 뇌가 퇴화해서. 연세 드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거가 심해지면 밑으로 빠져요. 왜? 중요한 건 말소리를 구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만 말소리 구별 능력은 여기에 들어가면 인공호흡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난청 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 볼까요? 알래스카에 있는 이제 그 붉은 여우가 겨울을 나는 방법이래요. 다 눈으로 덮이니까 먹을 게 없으면 결국 밑에 눈 밑에 굴을 파고 다니는 쥐, 설치류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눈에는 안 보이죠? 귀로만 듣고서 점프해서 잡아요. 자, 만약의 경우에 귀가 망가지면 못 잡겠죠? 네. 이 여우한테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셨냐면 반도체에서 그 품질, 기계 반도체가 잘 나왔는지 보는데 소리로 한대요. 이 샘플이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소리로 판정을 하는데 그 소리를 직업적으로 10년 들었더니 딱 그 주파수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주파수가 항상 소리를 많이 들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난감하고 그 사람도 난감한 거죠. 직업을 바꾸세요. 네. 베테랑인데. 이렇게 청각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업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에게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 여우가 한쪽 귀는 정상이고 한쪽 귀는 망가졌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쥐를? 네, 못 잡아요. 네, 지금도 양쪽 귀 듣는 분들 중에 한번 한쪽 귀를 막으면서 들어보세요. 그냥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을 딱 감고 들으면 어디서 들리는지,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양쪽 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분은 다 아시죠? 네, 헬렌 켈러예요. 네, 이분은 장애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듣지 못하는 거랑 보지 못하는 거가 있대요. 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보지 못하는 거는 물건에서 멀어지지만 듣지 못하면 사람한테서 멀어진대요.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예. 그래서 듣지 못하면 혼자 있게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방 안에 혼자 있잖아요. 겁나서. 똑같아요. 그만큼 사회적 고립감을 일으켜요. 또 한 가지는 이 발표가 나면서 치매가 커진다는 이 발표가 나면서 이제 큰 이슈가 됐어요. 난청.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늘어난대요. 3배, 5배까지 늘어난대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유명한 잡지에 나온 건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뭐 유전적 요인 7%, 교육 수준 8%, 뭐 흡연 5%, 근데 난청이 9%예요. 그나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난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듣게끔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치매 인공호흡 효과 3년 된 연구가 있는데 굉장히 놀래요. 우울하고 진짜 치매 직전에 거의 치매로 진단되시는 분이 인공호흡 딱 수술 받고 검사를 딱 했는데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진단을 잘못했나? 그래서 아마 한 2년 뒤에 발표가 날 텐데 굉장히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좋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치매가 얼마나 흔하죠? 혹시 아세요? 치매. 몇 명 중에 한 명이 생길까요? 치매. 어르신들. 65세, 70세가 넘어가면 10명 중에 1명 생겨요. 그만큼 흔해요. 예. 나에게는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회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치매 관리를 위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부어줘요. 예. 그래서 난청을 막아야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헬런 켈러의 얘기처럼 안 들리면 사람하고 고립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난청의 10%까지 우울증 증상이 나와요. 우울증 4%, 증상 있는 사람 뭐 8%, 합치면 10%는 우울증이 쉽게 돼요. 근데 보청기 인공호흡 하면 예방될 수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심장질환, 뭐 신장질환, 당뇨, 고혈압 다 관계가 있다고 돼 있어요. 특히 이명 관계 있어요. 아셨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각기계가 망가지면 귀에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져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7번째래요. 난청이.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까지 사셔야 되니까 어떻게 사시느냐가 한참 일하면서 사실 때보다 이제 일 안 하면서 사실 때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해요. 그걸 생각하면 난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그 붉은 여우 얘기했지만 한쪽 귀로만 들으면 그 사냥을 못했을 거예요. 양쪽 귀로 들어야 돼요. 양쪽 귀로 들으면 소리가 합산이 돼요. 50 듣고 50 들으면 100이 아니라 50 듣고 50 들으면 20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산이 돼요. 더 크게 들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소리가 날 때 소리가 오면은 이쪽은 더 빨리 크게 들리고 반대편은 더 작고 늦게 들려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소리가 이쪽에서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쪽이 아예 안 들리면 그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소리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양이진압이라는 거는 웅성웅성웅성 떠들 때 내가 누구랑 얘기할 때 탁 이 사람의 포커스를 줬을 때 이 사람 소리는 커지고 웅성웅성웅성하는 소리는 탁 억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양쪽 귀로 들으면. 근데 한쪽 귀로 들으면 그게 없어요. 그냥 다 들어와요. 더 병렬적으로. 보청기 끼고 계시죠? 보청기가 그거에 약한 거예요. 사람의 귀보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귀로 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들어오면 크고 빨리 도달하지만 작고 늦게 도달해요. 이것으로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까 여우가 사냥할 수 있는 건 그걸 가지고 눈으로 안 보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점프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듣는 경우는 각자의 위치의 소리들을 다 확인하지만 각자 위치를 오른쪽으로 듣는 사람은 모든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데도 나에게는 다 오른쪽에서만 있는 거예요.
전부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험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득들이 있는데 소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10년 전서부터는 인공호흡 효과가 좋으니까 수술을 꽤 해요. 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1등 할 애가 한쪽 귀가 안 들리면 10등에서 30등까지 밀려나요. 어쩔 수 없어요. 놓치는 것 때문에. 예. 그런 인지, 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는 논문도 나오고 정설화돼 있어요. 자, 인공호흡가 지금 국내에서는 15,000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몇 건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건, 100만 건을 했대요. 금년 2023년 2월 달에 100만 건 했다고 유럽에서 세레머니를 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100만 건. 전 세계 인구가 65억 정도, 아니, 80억? 80억 정도 되죠, 요즘에는. 80억에 우리나라 5천명, 5천만인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15,000건. 1년에 우리가 1,00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00건. 예. 자, 인공호흡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인공호흡이라는 음파가 들어가면 아까 물에 파동을 일으키는데 이 청각세포가 망가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이런 장치를 꽂으면 소리가 요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신호로 바꿔가지고 송신기로 전달이 되면 이 송신기에서 밑에다가 전파를 뿌려줘요. 인공와우 전파를 뿌려주면 밑에 수술로 끼워져 있는 수신기가 받아서 수신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극을 통해서 이제 수술하는 거죠. 이 전극을 수술을 해서 이제 달팽이관에 넣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각세포를 대신해서 직접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인공화.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신경이 조금만 살아있으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공화예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끔 이렇게 만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 어디까지만 접근해라 하는 정도까지만 해주신 것 같은데 잘 들을 수 있어요.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깥에 소리를 모아서 컴퓨터 신호를 바꿀 수 있는 기계가 이렇게 있고 귀걸이형도 있고 일체형 하나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체형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쪽 기계는 귀에 거니까 더 안전하고 일체형은 이게 무거워요. 이쪽은 기능이 좀 더 적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소리의 마이크로폰은 여기서 잡기 때문에 귀하고 같아요. 이거는 뒤로 가기 때문에 요만큼 뒤로 갔죠? 손해를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마이크로폰도 여기는 2개, 보청기처럼 2개로 해서 또 마이크로폰이 2개면 훨씬 더 소리를 다양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무조건 하나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잔존청력이 살려면 저쪽을 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청력도죠. 라이트는 빨간색, 오른쪽 선이 안 그어졌어요. 이 밑에 있는 선이 중요한 건데 110에도 안 그어져요.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좌측도 밑에 있는 선인데 하나도 안 그어지는데 화살표가 그어 있다는 건 더 측정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들린다는 거예요. 했더니 보청기를 끼니까 요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70, 80 이거 갖고 사회생활 못 해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인공호흡 하니까 30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사회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환자분이 이제 끼고 이제 이거 와우를 끼고 오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가족들도 달라져요. 세상이 들리니까. 그래야 인공호흡은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술. 여러분들 관심은 수술이잖아요. 계속 뒤로 갈수록 관심 있는 대로 가요. 내가 어디서 수술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해요. 내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받을 건지.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 우리나라는 30년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4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30년이 됐어요. 처음에 인공호흡 수술할 때는 소아한테는 할 생각도 못했어요. 어른, 안전한지가 몰라서 완전히 안 들린 사람.
어른이 완전히 안 들린 사람, 선천적 오래된 사람 수술했더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시끄러웠었어요. 30년 전에. 그러다가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하고 소아한테 해야 된다고 해서 소아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살 이전에도 수술하지만 20년 전에는 2살이 넘어가야지 했어요. 42살. 2년 동안 안 듣고 손해를 보는 시절도 있었어요. 하여간 소아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중복장애, 인지장애가 있거나 뭐 걸음을 잘 못 걷거나 뭐 뇌수막염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IQ가 떨어져 있거나 막 이러면은 수술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와우 수술 함으로써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지금 이제 막 15살 됐거든요. 얼마 전에도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때 할까 말까 하다 그래도 해야 될 거다고. 듣는 거가 다른 장애를 다 좋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맞아서 지금은 저거를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쪽만 했거든요. 한쪽은 안 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불안전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꿈이 있었거든요. 줄기세포나 이런 새로운 치료가 생기면 그때 하려고. 안 하겠다고. 한쪽은 놔뒀어요. 그리고 한쪽만 들어도 괜찮은 세상이었어요. 오디오, 뭐 이어폰 이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니구나. 양쪽을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확립이 돼서 양쪽 인공화호가 되고 양쪽으로 보험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잔존 청력이 살아있으면 수술하지 말라 그랬어요. 약간 청력이 살아있으면 수술을 할 때 청력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청력. 물론 기계 끼면 잘 들리지만 그게 아까워서 그래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 막 저희들도 고민했거든요. 근데 잔존 청력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해요. 그러니까 뺐을 때도 어느 정도 들리고 수술한 다음에도 그 정도의 청력이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만 망가진 사람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별급여로 자기 부담해서 80% 한 1,800만 원 부담해서 해요. 그 다음에 이명이 너무 심해서 힘드신 분들도 합니다. 그리고 종양이 있는 사람, 제가 뒤에 페이퍼 하나 보여줄 건데 논문 보여줄 건데 전 세계적으로 달팽이관에 종양이 있어 옛날에 포기했는데 종양 꺼내고 인공화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4명을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아마 4명 한 사람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을 거예요. 2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논문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지금 진행이 됐고요. 다 진행이 됐고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극을 줘서 하는 임플란트가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뭐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70데시벨보다 아까 나쁜 경우 그다음 언어 분별력이 50%보다 나쁜 사람들한테 하고요. 19세 이하는 외부기기 2개를 주고 19세 이상한테는 외부기기 하나를 줍니다. 19세 미만은 양쪽 수술할 수 있고 19세 이상은 한쪽만 수술을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다 아실 거고. 그렇지만 이명이나 종양이나 뭐 중이염 다른 것 때문에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기 부담액이 좀 올라가는 겁니다. 진단의 과정은 환자분이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쭉 해요. 상담하고 일단은 보청기를 껴요. 보청기 껴서 보청기 재활이 가능하면 보청기 쪽으로 가는 거지만 보청기 안 된다. 그러면 인공와우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수술을 받고 매핑이라는 걸 해요. 스위치를 켜고 조율을 해요. 제일 잘 들을 수 있도록 피팅, 조절을 하고 한 달 내지 2달 조절을 하고 그 다음 언어 치료를 해야 돼요. 말을 배워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뭐 새 소리 가르쳐주면서 계속 그거를 학습해야 돼요. 약간 어색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애기 태어나면 맨날 가르쳤잖아요. 딸내미 갖고서 가르치고 뭐 갖고 계속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엄마 반복시키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반복을 하면 되는데 성인들은 잘 듣고 지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해요. 그래서 매핑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렇게 한 달 내지 2달 해서 우리가 왜 하냐면 인공화호는 쓸데없는 소리를 없애버려요. 소음에 해당되는 소리를. 그래서 너무 작은 소리도 없애버리고요. 너무 큰 소리도 없애버리고 주파수가 너무
안 들린 쪽 필요 없는 주파수도 없어요. 작은 주파수도 없어요. 인공화호는 약간 잘라놨어요. 우리가 주로 말을 잘 듣게끔. 근데 그런 조절들을 하면서 조절합니다. 이게 이제 매핑이고요. 언어 치료는 애들은 학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돼요. 여기 3년이라고 해놨지만 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성인은 6개월, 짧으면 3개월, 더 짧으면 안 오세요. 수술 받고 안 오세요. 잘 들린다고. 어떡하겠어요. 잘 들린다는데 할 필요 없는 거죠. 매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치료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난청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성인하고 달리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수술 후의 과정이에요. 매핑을 해야 되는 것과 이 언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관리가. 이게 더 중요해요. 솔직히. 네. 여러분들이 어디서 수술할 거냐를 결정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더 훨씬 중요해요. 그 수술 후의 관리가. 수술은 조금 경험 쌓으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워낙 인공화학 기기가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인공화학 기기는 커버해요. 어쨌든 전반적인 대화하는 그런 그 인공화학의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잠깐 이 모양을 보고 몇 번 반복을 해주시면은 무슨지 알겠어요. 수술 전이에요. 수술 전. 이 보청기로는 전혀 예. 수술 작은 목소리로 수술 전 보청기 끼고 하는데 이제 함께 걷지 않으려면 작은 잘 목소리로 못하시는데 용건만 간단히 수술 후 통화한다.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작은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통화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7시까지 교실로 모이자. 3개월 만에 이만큼 잘하세요. 네. 언어 치료 필요 없으세요. 네. 워낙 잘하셔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고 저도 물어보거든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고, 기계 소리처럼 들리냐고. 그냥 똑같대요. 네, 똑같대요. 네.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무슨 기계 소리처럼 흉내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 들으신 분들은 크게 뭐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똑같이 들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화학 수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수술에서 이제 이슈는 얼마나 정교하게 정확하게 환자에 맞춰서 잘 하느냐의 싸움인데 그거는 잔전청력이라는 걸로 저희가 사실 평가해요. 네. 잔전청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저주파수는 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 여기에는 다 없어요. 그럼 잘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하지만 웅웅웅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살려주면 기계가 없을 때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 신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를 살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수술하면 이게 다 날아갔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도 와우 기계를 꽂으면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잔전청력을 수술하면 없어졌어요. 네, 없어져요. 그러면 그 전국으로 여기를 다 커버해요. 인공화학 전국으로 다 커버해요. 그러면 여기 이쪽 부분을 들을 수 있어요. 네, 네. 효과가 좋아요. 표시가 안 나요.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를 살리면 수술했던 살았어요. 살았죠? 네.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는 보청기를 꽂을 수 있어요. 보청기를 꽂고 여기는 인공화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의 품질이 훨씬 좋아요. 왜냐? 인공화학은 아까 주파수별로 잘라서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보청기는 그런 게 아니라 소리를 다 넣어줘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소리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러워요. 음악이나 이런 게. 뭐 오케스트라나 클래식 이런 거가 저 밑에 주파수까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릴 수만 있으면 살리고 같이 끼면 더 소리의 품질은 좋아요.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은 기계를 뺐을 때도 여기가 살아있으니까 소리의 반응을 보이겠죠. 잠잘 때. 네, 이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와우 자국으로 듣는 건데 소리를 살리면 보청기로도 듣는 거예요. 보청기로도 끼는 거예요. 보청기 기능이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술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그 달팽이관에 창문 하나 정원창이라는 창문으로 넣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법이 2000년대 유럽에서 중반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그때까지 알려진 거를 시도한 거예요. 독일에 있는 교수가. 근데 성공을 하니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학회에서 듣고 제가 아마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제일 빨리 했을 거예요. 저랑 다른 선생님, 저 이제 다른 선생님 한 분 또 있는데 그분이 2010년도에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는 여기다가 드릴을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건데 여기 창문을 그냥 그 막 창문으로 열고 넣어요. 옛날에 거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잔전청력을 해요. 지금은 모든 대학병원 이 기술을 시도해요. 인공화학 수술에서 다 실패한 경우가 없다는 거고 잔전청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 뭐 얼마나 살리냐 해서 재작년인가 뭐 나왔던 신문에 나왔던 게 83%인데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사실은. 지금은 뒤에 다시 보여주면 거의 95%예요. 10명 중에 9명은 살려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치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잔전청력 살리면 환자한테 이득이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득. 인공화학 기계가 너무 좋아서 잔전청력이 있던 없던 기계의 성능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검사해 보면. 하지만 뭔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성공률이에요. 부작용. 뭐 심각한 부작용 없냐 했더니 이게 저희 병원 건데 500 냈을 때 99%예요. 6명을 뺐는데 저건 초창기예요. 저희가 2002년서부터 시작했는데 2002년, 3년, 4년, 5년 요때 했어요. 초창기.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거의 한 케이스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화학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어디서 하실 거냐, 그죠? 더 이제 흥미로운 것은 어디서 하실 거냐. 자, 인공화학 센터가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한 케이스를 해도 센터라고 한다면 뭐 더 많을 수 있고요. 개원 의원도 있고. 하지만 진단, 수술, 매핑, 언어 치료까지 체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는 데를 따지면 1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에. 인공화학 수술은 평생 관리예요. 평생 관리예요. 평생 듣는 거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한 번 수술 받으면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부산에서 또 오고 어디서 와요? 어디서 살 거냐고. 어디서 살 거죠? 뭐하고 살 거죠? 그러면 사실 거기 가서 하는 게 나아요. 큰 실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세팅이 잘 돼 있다면 거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관리하는 데 가세요. 괜찮아요. 평생 관리하는 데 가셔야 돼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주대병원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우리 교수님은 세 분, 박헌희 교수님, 장정훈 교수님 지금 수술하고 있고 저희가 2098년도서부터 이제 난청센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 유전자 검사 국내 난청 원인을 맨 처음 발견했어요. 맨 처음 박홍준 원장님, 저 스승님이신데 맨 처음 발견했고 제 박사 논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난청 재활교실 이런 설명회를 1년에 두세 번 인공화학 수술 환자들 가족 모임 이렇게 합니다. 몽골, 베트남 수술 가서 한 거, 우리 센터에서 수술한 거 보면 수원직은 요거밖에 안 돼요. 딴 데서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서 많이 오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수술만 하지 않아요. 기초 연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연구비도 굉장히 많고, 뭐 특허도 제가 아마 30개 정도니까 다른 외부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8씩 계속 늘어서 40, 금년에는 벌써 지금 4월 달인데 열 몇 케이스 했으니까 한 50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00명 한 거 보면 남녀 비슷하고요. 좌우 비슷하고 연령이 저희가 원래 아까 유전성 난청 맨 처음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아가 원래 많았었어요. 저희가. 근데 저희는 요즘에 성인에 집중해요. 그래서 성인이 많아졌어요. 성인이 계속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소아 오거나 하면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선별 검사하고 뭐 유전자 검사 다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 확인하고요. 그래서 양측 한 45%, 양측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동시에 애들은 동시에 많이 하고요. 어르신들은 언어 습득 후죠. 예, 언어를 잘 하시다가 이제 귀가 이제 안 들려서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선별급여 아까 이제 보험의 혜택을 못 받지만 자기 돈 부담해서 하시는 분이 벌써 43명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돈 부담해서 하세요. 종양 있는 환자, 종양 있는 환자고 이명 때문에만 하는 환자도 9명이에요. 난청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나는 이명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서 하신 분들도 9명이나 됩니다. 잔전청력 보존율인데 아까 신문에 뉴스에 나온 거 83%였는데 저희가 이제 좀 더 통계를 내보면 그전에는 확실히 58%밖에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쌓이니까 2016년 이상만 하면 91%예요. 10명 중 9명인데 청력이 80데시벨을 60데시벨 더 좋은 청력으로 환자를 국한시키면 95%까지 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살릴 수 있다는. 하지만 그 한 명은 저도 좀 모르겠어요. 왜 없어지는지. 없어지기도 해요. 없어져도 인공화학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효과는 분명히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목표로 한 거에서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좋은 청력 저렇게 95% 90% 나오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는 한 60% 정도 돼요. 50에서 60%. 국내에서 발표되는 것도 발표하면 한 60%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옛날에는 어떤 기계를 쓰냐, 어떤 전극을 쓰냐가 이슈였는데 저희가 이제 경험을 쌓아보니까 환자마다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자의 모든 같은 기계를 쓴다는 게 넌센스 같아요. 다 다른데. 청력도 다르고 해부학도 다른데. 근데 그거에 맞춰서 기기도 고르고 수술법도 바르고 하니까 환자 맞추면 수술이 되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국제학회에서도 발표하고 다음 주에서도 환자 맞춤형 수술 강의가 있는데 국내 국제학회에서 그래서 논문 나온 겁니다. 논문 나온 거. 이거는 이제 정스 앵글 제 이름 따서 앵글 측정하면 어떤 기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방법 그걸 하는 거고 이건 종양이에요. 종양. 달팽이관 안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듣는 거 제거하면서 인공화학을 동시에 집어넣는 수술한 거 논문 나간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병원에서 무조건 해요. 센터 내 재활 진행률 93%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이거는 기적적인 수치예요. 기적적인 수치. 저희 병원에서 재활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내 재활을 이렇게까지 아동하고 성인하고 보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처음부터 세팅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넘치면 여기 저희 병원에 어느 치료했던 분이 앞에서 하고 있는 어느 센터에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정보를 주고받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4명 교수 뭐 이렇게 다 전문인들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 기초 박사들 그래서 기초 뭐 줄기세포 연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인공화학 회의를 매주 해요. 매주. 수술하려고 하는 환자는 무조건 해서 어떤 기계를 쓸 건지 어느 전극을 쓸 건지 뭐가 문제인지 다 합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그다음에 그 환자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수술했던 환자 비슷한 케이스 나이 뭐 모든 게 그리고 리뷰해요. 그래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해요. 그리고 뭐 5개월, 6개월이나 1년 발전이 잘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예측되지 않게 잘 안 되는 사람 올려서 의논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공동 책임이 되고 식구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재단을 통해서 많이 지원이 있습니다. 난청재활 교수 쭉 하고 있고요. 500년 때문에 유튜브 있는데 유튜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전국에서 약물이 방출되게끔 하는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 네, 저희 이제 아주대병원 미션인데요. 원래 여기 휴먼 뭐 ear excellent 편한 accessible 아주 믿을 수 있는 reliable 이렇게 히어로 붙어 있어요. 네, 저희들의 미션으로 국내 최고의 센터 아시아 최고의 센터가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제 센터 좀 길었죠? 설명이? 네.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 정도로 하는 센터를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이 생겨요. 제가 저희 병원도 꼭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장 근접한 데 가세요. 수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 혹시나 궁금하실까 봐 질문 몇 가지 달았는데 선천성 난청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빨리 할수록 좋아요. 빨리 안 할 만큼 잔존청력이 좀 살아있다면 보청기를 무조건 껴야 돼요. 아셨죠? 보청기를 껴서 계속 소리가 들어가서 뇌에 자극을 줘야지만 인공호흡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 예, 상관없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88세인데 국내 아마 최고령은 92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92세. 네. 1년이라도 듣고 사시는 게 어디예요? 1년 듣고 사시는 게.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양치기만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 양치기 하세요. 양쪽으로 드는 게 좋아요. 단지 19세 미만은 보험이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없지만 성인은 내 돈 한쪽 하는데 1,800만 원이 추가되는 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장점이 많아요. 한쪽이 고장 날 때 한쪽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일단 그게 계속 클 거려. 고장 났을 때 하고 안 들렸을 때 그 당황스러움. 예. 그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양쪽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예. 나쁜 쪽을 수술할 거냐, 좋은 쪽을 수술할 거냐. 나쁜 쪽을 수술하고 좋은 쪽은 보청기를 끼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양쪽을 다 와우를 하면 선택 상관없잖아요. 둘 중에 한 군데 더 잘 들리는 쪽이 어차피 끼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좋은 쪽을 수술하면 더 잘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반대편 나쁜 쪽을 보청기도 안 할까 봐. 하여간 보청기, 잔존청력 있어 보청기를 할 수 있어 보청기 하시는 거고 반대편. 아니다 그러면 인공호흡 수술하는 게 양측으로 하는 게 정답이에요. MRI 촬영 가능해요? 요즘에 이제 3.0 테슬라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기계가 돌아야 이거 누르면 돌아가는데 이게 돌아야 이게 돌아서 3.0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마그넷 이 밴드 헤어밴드 감고서 하시면 돼요. 단지 그쪽 부위가 요만큼 안 보여요. 제 손바닥만큼 그림자가 져요. 아셨죠? CT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MR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명이 없어지나요? 제가 100%를 안 적었어요. 대부분 환자에서 이명이 거의 감소합니다. 적었어요. 네. 내려가는데 이렇게 온 환자도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면 잘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래되면 또 다 내려가요. 이거는 1년 추적 관찰한 거니까. 네. 30년간 못 들었고 보청기도 사용한 적 없는 경우 인공호흡 수술 가능한가요? 오랫동안 못 들으면 뇌가 퇴화해요. 뇌가 퇴화하기 때문에 인공호흡 효과가 적은데 30년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30년 정도까지. 보청기도 안 썼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청기를 썼으면 상관없어요. 보청기를 쓰면 오래됐어도 수술하면 들을 수 있어요. 보청기도 안 쓰고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20년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지고 30년 되면 애매하고 40년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나올지는 저희가 장담 못해요. 그래서 MR 찍어서 요 신경을 봐요. 신경, 굵기 얼마나 쪼그라들지 않았는지. 네. 네. 유전자 검사 꼭 받아야만 하는지. 네. 요즘 유전자 검사 많이 해요. 보험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전자 변이가 밝혀지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인공호흡 수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유전자가 밝혀지면 더 예후가 좋아요. 아주 몇 개 케이스 빼고는. 근데 몇 가지 병에서는 이런 병에서는 유전자 변이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정밀 수술,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유전자 검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유전자 치료가 될 때 환자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이가 발견됐을 때 그 유전자만 딱 바뀔 수 있을 때 환자 맞춤형이 돼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난청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잘못 오해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선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유전자 변이 막 검출하면 맞춤형
진단이 되는 줄 아니에요. 유전자를 아직 바꾸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맞춤형 치료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직은. 예. 이제 뭐 언젠가는 오겠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